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2권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5월 27일 신이치는 알프스의 나라인 스위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방문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암스테르담 공항에는 몇몇 멤버들이 야마토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중 나온 멤버는 오노데라 세이조라는 일본인 청년과 두 쌍의 젊은 부부 그리고 어린아이 둘이었다. 신씨 일행이 탄 비행기가 도착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신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탑승객들은 이미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일본계 여성이 불안한 듯 말했다. 야마토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녀는 네덜란드 지구의 지구부장인 이츠코 프라이스였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오노데라가 항공회사 직원에게 달려가 신씨 일행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분들은 꽤 오래전에 나갔습니다만 서로 길이 엇갈리고 만 것이었다. 그들은 부랴부랴 차에 올라 신씨 일행이 숙박할 호텔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지구 부인 부장인 아이코 시몬의 아이가 참을미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몬 씨 가족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노데라 일행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신씨는 외출한 상태였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자 신씨가 돌아왔다. 오노데라가 급히 달려가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선생님, 남자부 오노데라입니다. 공항에서 기다렸는데 만나 뵙지 못해서 호텔까지 찾아왔습니다. 신씨가 미안한 듯 개면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를 마중 나와 주었단 말인가요?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자, 모두 내 방으로 갑시다. 호텔 방에서 간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두 긴장한 탓인지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런 긴장 상태를 풀어준 것은 미네코가 내어온 시원한 주스였다. 신씨는 오노데라와는 파리 해관의 이불식에서 대면했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의 모습은 무척 여위어 있었다. 신씨는 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전에 근무하던 호텔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노데라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는 입회한 지 6년이 되는 28세의 청년이었다. 일본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오노데라는 8개월 전에 로테르담에 있는 같은 계열의 호텔에 연수생으로 파견되었다. 오노데라는 신씨에게 자신이 호텔을 그만두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오노데라는 28일에 거행된 파리 해관 이불식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에게 근무 교대를 부탁했다. 행사 끝나고 바로 열차를 타면 그날 안으로 로테르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그만 열차를 놓치고 말았다. 부랴부랴 호텔에 전화를 하니 동료가 받았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동료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5월은 튤립이 피는 계절로 네덜란드의 호텔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그때는 성수기라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매우 바쁜 시기이다. 오노데라는 그런데도 기꺼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준 동료가 고맙고 미안했다. 다음 날 오노데라는 열차를 타고 로테르담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호텔에 들어서자 프런트에 총 지배인이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자네는 연수생이면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칠칠지 못한 인간은 필요 없다. 그만 일본으로 돌아가라. 총 지배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야단쳤다. 오노데라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총 지배인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계속해서 호통만 쳐댔다. 결국 오노데라도 감정이 폭발하여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만두면 될 것 아닙니까? 유럽 호텔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호텔 종업원으로서는 대단한 영예이며 장래 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오노데라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오노데라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는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성급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신씨는 그가 깊이 반성하고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씨는 감사한 듯이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
괴롭겠지만 힘내세요. 그것은 오노데라에게는 예상 밖의 말이었다. 경위를 듣고 신이치의 엄한 질책과 지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것이다. 안도감을 느끼자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그런 글을 다독이며 신씨가 말했다. 오노데라 씨, 이미 지난 일은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이젠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한 번쯤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가 승부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승리합시다. 절대 지지 맙시다. 예. 오노데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돈은 있습니까? 신씨의 물음에 오노데라는 대답을 못했다. 이 며칠간 생각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노데라는 새삼 자신에게 되물었다. 애당초 내가 유럽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나? 호텔 종업원으로서 연수를 받는 일이 직접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계 강포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었던가.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오노데라가 결심한 듯 신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은 조금 있습니다. 당분간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네덜란드 광선 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신씨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습니다. 그 기계라면 됐습니다. 직업의 기초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명에 있어서 이 머나먼 네덜란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분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싸움이란 이젠 가망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부터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승리를 향한 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간담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온화한 대화였지만 신이치에게는 생명의 안반을 뚫는 듯한 목숨을 건 진지한 지도였다. 간담이 끝나자 신이치가 제안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네덜란드의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근행합시다. 신씨의 방에서 근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두 네덜란드의 광선 유포와 번영 그리고 멤버들의 성장을 염원하며 진지하게 기원했다. 근행을 마친 뒤 신이치가 가와사키에게 물었다. 네덜란드에는 지구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츠코 프라이스 씨가 지구부장이고 아이코 시몬 씨가 지구부인부장입니다. 하지만 멤버는 아직 5, 6명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 네덜란드의 지부를 결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부가 될지도 모르지만 미래의 큰 발전을 생각하며 미리 손을 써두고자 합니다. 멤버들은 너나 없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환영한다는 뜻이었다.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신씨가 말했다. 그럼 지부를 결성하겠습니다. 인사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밟아 이치코 프라이스 씨를 지부장으로 아이코 시몬 씨를 지부 부인부장으로 하겠습니다. 또 오노데라 씨는 부장이라는 더욱 큰 책임을 지닌 위치에서 활약했으면 합니다. 예. 오노데라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당시 학회 조직은 몇 개 지부를 모아 총 지부를 만들었는데 부장은 남자부의 책임자였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가 이치코 프라이스의 네덜란드인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남자부의 지부 책임자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오노데라가 그 말을 통역하자 프라이스도 예라고 일본어로 대답했다. 자, 이것이 지부 결성식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대화였지만 네덜란드의 멤버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의 혼과 혼의 촉발에서 네덜란드 광선 유포의 불은 타올라갔다. 신씨는 간부로 임명된 3명에게 염주보 등의 기념품을 건네며 축복했다. 게다가 직장을 잃은 오노데라의 생활을 염려하여 일본에서 가져온 통조림 등의 식량을 다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내주었다. 그리고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노데라 씨, 설령 어떠한 궁시에 몰리더라도 절대로 나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취직이 금방 결정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전, 또 도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회 정신입니다. 당신은 내일 또 나와 만나지 않겠습니까? 호텔을 나온 오노데라는 그 길로 시몬씨 부부를 찾아갔다. 신씨와 나눈 대화를 통해 낙담은 결의로 불안은 환희로 바뀌었다.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네덜란드의 지부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코 시몬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멤버가 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집으로 만들어주시다니 죄송하군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야 합니다. 싸움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다음 날인 28일 오전 아이코 시몬은 오노데라와 함께 호텔로 야마모토 신씨를 찾아갔다. 신씨는 그날 오후에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을 방으로 초대하여 출발 직전까지 계속해서 격려를 거듭했다. 시몬 씨,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덜란드의 지부를 결성하게 되어 시몬 씨에게는 지부 부임부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남편께서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나지 못해 안타깝군요. 사실은 남편께 지구부장을 부탁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께는 모쪼록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때 오노데라가 결의를 담아 말했다. 선생님, 우리 네덜란드에도 멤버를 늘리고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이코 시몬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씨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너무 성급하게 조직을 크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핵을 단단히 굳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멤버라도 강한 우정으로 맺어지고 신심의 환희로 넘치는 조직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광선 유포의 파동은 넓혀집니다. 또 미래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저마다 광포를 위한 한 가지 과제에 전력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 비로소 대승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광포의 투쟁은 지속입니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여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그 마음이 느슨해져서 손을 떼어버린다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맙니다. 대성인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어서 1440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방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투혼과 정열을 불태워 최후의 최후까지 하나하나 착실하게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확실히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와 두 사람은 함께 근행 창제를 했다. 창제가 끝나자 정확하게 일행이 출발할 시각이 되었다. 로비로 내려간 야마모토 신이치는 다시 한번 오노데라를 격려했다. 네덜란드는 좋은 곳이군요. 꽃과 풍차와 운하, 마치 동화 속의 나라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온 힘을 다해 당신의 인생에 명화를 그려야 합니다. 신심을 관철하면 반드시 자신이 출연하는 인생 극장에서 대승리자, 대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승리했다는 보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다음번에는 승리한 늠름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신이치는 이 말을 끝으로 이별을 고했다. 그 이틀간에 걸친 신이치의 격려는 오노데라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오노데라는 네덜란드 광포에 생애를 걸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거쳐도 로스테르담에 있는 활동하기 편리한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처음에는 관광객의 통역 겸 가이드부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항공회사의 직원과 운수회사의 여객 부분 책임자를 거쳐 마침내 직접 호텔을 경영하게 된다. 신이치에게 격려를 받고 나서 21년 후의 일이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승리의 실증이었다. 또 오노데라는 활동면에서도 네덜란드의 이사장으로 분투를 거듭한다. 광선 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속에 비로소 인생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다. 28일 오후 1시 40분 신씨 일행이 탄 비행기는 암스테르담 공항을 이륙했다. 눈 아래로는 중세를 연상시키는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수많은 운하가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하를 따라 늘어선 무성한 실록들이 눈부셨다. 실록은 희망이다. 청년의 색이다.
신 씨에게 그것은 광선유포의 사명에 눈을 뜨고 각지에서 힘차게 뛰쳐나온 젊은 지용의 용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청년이 일어서면 새로운 아침이 온다. 청년만 육성하면 모든 것은 열린다. 신 씨는 청년들의 미래를 곰곰이 생각하니 마음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생명이 약동했다. 희망 가득한 그런 생각에 그는 오랜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 신인간혁명 제12권 114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